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전문가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고요. 네. 오늘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방송이니까 이거는 저희 멤버 다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오프닝을 해드릴 텐데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뭐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고생을 좀 했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테리 오빠. 네. 테리 오빠가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테리 오빠가요, 저희가 이제 1시간짜리다 그러면은 테리 오빠는 한 4시간 걸린대요. 편집하는데. 야, 무슨 뭐 그렇게 걸릴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쵸. 제가 가끔 뭐가 필요해가지고 원본 파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한 원본 파일을 보내면 테리 오빠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 편집을 해가지고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원소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걸 받아보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중간에 말이 길어가지고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다 자르고 침 삼키고 네. 뭐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합이 좀 맞아서 덜한데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게스트 말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고 막 이러면 그걸 티 안 나게 다 잘라요. 근데 방송을 들을 때는 티가 안 나. 네. 그냥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 네. 와, 그래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생중계의 길은 참 머네요. 그래서 좀 퀄리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내가 다른 팟캐스트 몇 개 이제 들어볼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이렇게 턱턱 걸리거나 편집한 게 좀 티가 나거나 혹은 사운드가 별로야. 그래서 못 듣겠어. 그래서 내용을 너무 날방송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퀄리티가 김프로쇼가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그 테리 오빠가 뒤에서 하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을 들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도 만져주고 있었나요, 이때까지? 다 그럼요. 그것도 볼륨도 가장 그렇지. 각자에게 맞는 제일 좋은 걸 찾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내 거 들어보면 내가 말 참 잘하더라. 그치. 내가 말을 참 달변가야. 중원부원 했는데 뭐 쨍한 보이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목소리를, 이정재 목소리 톤으로 좀 해주세요. 이따 전화 온다. 좀 저음이 좀 많이 울리고 막 박박 긁어서 내는 목소리 있잖아. 아니 황대리 갈수록 실성한 것 같아. 그래서 전화 오겠지. 저희 재개봉 행사할 때 테리 오빠하고 항상 같이 가거든요. 네네. 프리어그 하고 그러면 한번 찾아와서 좀 안아주세요. 네. 키 제일 크고 이게 안경 끼고 서 계신 분이니까. 네. 네. 우리 중에 물리적인 시간은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네. 프로쇼에서. 물론 그만큼 많이 바쁘시지 않은 분이기도 한데. 매기는 거야? 그렇지요. 가끔 불안해하더라고. 오늘 편집할 게 없으니까 내가 낮에 뭐 할지 정말 모르겠고,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김프로 그냥 녹음만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시간이 왜 저렇게 나냐? 건물주라 그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연락 주십시오.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연락 바랍니다. 우리 대리 오빠 시간 많습니다. 자, 게다가 건물주. 자, 40대 중반. 이거 성과 있겠다. 내년 프로젝트로 한번 해야 돼. 관심 있는 여성분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키 180 이상. 그렇지. 좋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빠따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김 선생이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약간 좀 슬픈 사연인데 읽어볼게요. 야, 쉽지가 않네요. 힘드신 이런 경험이 사연이네요. 혹시 있으신 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났는데 네. 뭔가 헤어졌다 만났다 막 이런 걸 반복하면서 막 이렇게 지리한 경험을 했던 분 계십니까? 야, 전 이렇게 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도와봤지만 한 10년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너무 긴 세월을 보냈다. 어릴 때부터. 딱 자르기가 쉽지 않은 관계일 그쵸. 텐데.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미국으로 어렸을 때 유학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고3 때 만난 여자친구랑 29살까지 사귀었던 거야. 와. 그러니까 10년이죠, 거기도.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가면은 집 떠나왔기 때문에 둘이 자연스럽게 같이 산 기간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렇고 나서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사실상 이혼 한 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네. 그 그럴 수 정도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 친구 중에는 13년 만나고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와. 13년. 내가 기억나.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자 CC였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막 이런 상담을 나한테 맨날 했어요. 그러다 됐어. 네. 그리고 13년을 사귀고 헤어졌어. 또 페북으로 메시지 오겠구만. 나도 그만 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보면 진짜로 이혼한 거지. 그렇죠. 13년을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 잘 살아? 아리따우신 연하의 분을 만나가지고 네. 아이 낳고 또 잘 많이 살고 있어요. 연하를. 많이 연하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 아는 분인 것 같네. 알지요. 그렇구나.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네, 그럼요. 누군지 알 것 같네. 근데 나는 또 황대리가 아는 또 제 지인이 또 한 명 있어요. 거긴 12년. 아이고야. 그거 CC였지, CC. 머리 색깔도 똑같이 하고 다니던 CC였어요. 네. 그런데 12년 뒤에 헤어졌어. 직전에서 헤어졌어. 날짜 다 나오고. 하여튼 직전 헤어졌는데 걔네가 각자 결혼한 인터벌이 2주. 아, 그래요? 네, 각자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헤어진 분의 사연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만났나. 아. 네, 그 루트를 좀 다시 다음 인연과 어떻게 어린 분을 그렇게 만났나. 이분이랑 지금 그러니까 질문이 똑같은 거네. 그치. 그리고 이제 이분은 통보를 어떻든 최종적으로 받고 본인 마음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게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연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면 통보할 때 깔끔하게 그냥 다 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이. 아, 그렇지. 권태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 헤어졌다. 내가 연락해서 만났는데 권태기였는데 아니고 난 마음이 절대 없고 또 매달려 보셨대잖아. 매달려서 모든 얘기를 다 했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마음이 1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딴 사람이 있다. 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정리가 안 되는 그냥 본인 마음뿐이다. 사실 여기서 그냥 마음을 접으셔야 된다. 그러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형성해 준 거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약간 여지를 두잖아. 막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있죠. 진짜 힘든데 너무 싫어. 오빠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고맙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고 그치. 정말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고. 그렇지. 좀 들어보신 그치. 제가 주로 했죠. 내가 뭐라고 울어. 뭐 이런 거. 에이, 자기거든, 진짜. 자꾸 생각나고 막.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별의 에티켓이 좀 있었다. 이분은 오래 사귄 만큼.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미래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서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만난 기간만큼이 오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더라고. 다만 그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개인적인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딴 여자랑 소개팅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클럽 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일에 몰두해서 뭔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아유 외국에 몇 년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케이스는 다양하지만 공통되는 건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단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헤어지셨으니까 아직 1년이 덜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소한 1년은 걸린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어쩔 수 없나요? 어쩔 수 없다. 기다리셔라. 근데 네. 3월에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럴 수 있나? 근데 몇 년을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사귄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그게 계속 익숙한 환경이 계속 그대로 계속 반복되면 그게 길어지더라고. 보니까. 운동해라 사람 만나라는 전 필요 없습니다. 전 트레이너입니다. 직업이 직업이 트레이너고요. 근육 운동을 하셔라. 이런 거 절대 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오던 패턴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떠냐. 저는 저희가 모은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다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데이팅 앱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니야.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 노래가 갑자기 왜 떠오르냐면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사람이 들으면 학을 떼겠다. 네. 그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졌던 상황까지 갔는데 그 시기 때 그 사람 싸이에 가니까 그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 아, 그래? 아, 딴 사람. 사랑이 뭐 이러면서 그 싸이에 그 노래가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다음 사람으로 받을 이제 디졸브 기간에 그 끝나는 제가 받을 입장에서 보니까 희망을 주게 하는 노래인데 그렇지. 그 남자친구가 그 노래를 보고 있으면 싸이에 네가 누군지 정체를 알면 바로 빠따지. 그런 거지. 용케 건강을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는 그때 정체가 탄로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렇지. 누군지 밝혀주고 싶고 막 세 명 같이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뭐 사람이 이제 잘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을 빨리 만나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환경은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시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사람도 커뮤니티를 계속 만나고 계시니까, 네. 이 환경은 조성이 된 거라 다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남는 시간, 왜냐면 트레이너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쭉 시간별로 사람들 만나고, 청소하고 퇴근하면 정말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바쁘지. 네. 주말도 더 바쁘잖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별 영화의 남자처럼 노래 가사처럼 되어가는 제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일하는 시간 동안엔 일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데 꼭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렇지, 그렇지. 또 누워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요일 이때 날. 시간들이 힘든 거야. 그때 힘들지. 네. 생각나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영 빠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혜영이 한 거의 150편 되거든요 이제. 네. 많아요. 그렇죠. 맞네. 매일 하나씩 했잖아. 매일 지혜영 2편씩 보셔라. 네. 네. 아니, 매일 보면 이 사람이 못할 거예요. 트레이너 생활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매일 2개씩 보면 4시간이야. 그렇지, 그렇지.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4시까지. 그럼 이렇게 하자. 하루에 한 편씩만 보셔라. 하나씩 하나, 봐, 한 하나씩. 편씩만. 네. 한 편씩 쭉 다 보시면 보시라. 나중에 영화보다 힘들어가지고 주무실 거야. 생각 안 나. 그렇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닌데 그럴 때 눈물 펑펑 쏟게 해주는 영화도 우리 황대리가 많이 가져왔었거든.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보시면 된다. 수없이 많은 멜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혜영을 보다 이거 다 봤는데도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다. 시네마스타라고 전신이 된 방송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보시라. 일단 시네마스타까지 가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그냥 보시라 하고 무책임하게 던지면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션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매일 한 편씩을 보시고 네. 그거에 대한 후기를 보내주세요. 그래. 하나씩 숙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씩을 지혜형을 다 끝내면 마지막 끝내시는 날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어마어마한 상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그럼 술친금 2박스 이런 거 말고. 상상할 수 없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매일 지혜영을 또 녹음하고 있잖아. 나중에 막 2편, 3편 휴가 내서 달리겠네? 이분이. 못 따라오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상을 받지 못한다. 본인에게 익숙치 않은 뭔가가 생기면 좋은데 그렇다고 막 여행을 가시라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여행을 뽐뿌로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행을 다니실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그 이전에 근데 영화를 보고 내 감정을 글로 한번 써본다. 이게 굉장히 색다르게 자기한테 이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근데 말이죠. 왜 또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그 방송을 들으라고 제가 추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방송을 실제로 녹음한 저는 언급된 영화를 다 보고 일기는 안 썼지만 그 방송을 준비하는 대본도 쓰고 네.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너는 나는 왜 이런 변화가 없는가? 그 결과가 나와 같을 수 있다. 아니지.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저분은 트레이너잖아. 운동하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왜 작년에 내 진짜 운동 열심히 했다고. 네. 조용히 하시고요. 일단 진짜로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내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는 방법을 하나 드린 거고 이 영화를 그래도 한 100몇 편 보잖아요. 다음 연애를 할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럼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져요.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혹은 그냥 좀 차갑게 얘기를 해보자면 현실에 내가 정말 신화화 시켰던 이 여친보다 더 멋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부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영화가 저런 사람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만났다 헤어진 그분과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사귀었다 잘 헤어진 거고 다음에 훨씬 멋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 안에 좀 뭔가를 쌓아라.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뭐 평을 저희가 길게 받을 건 아니니까 네네. 하시라고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끝나시면 끝나시는 날 저희가 상을 드릴 테니까 네. 뭐 하여튼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죠. 네. 술친굼. 술을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술친굼이 언제부터 그런만 쓴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이미 빻아가지고 피부에도 붙이고, 그럼. 복대에도 차고. 바벨 들 때 여러분 뭐 송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이걸로. 그럼 바벨한테도 좋아. 그리고 저거 있잖아. 그 잡곡밥이라고 하죠. 네. 쌀이랑 술친굼을 넣고 같이 밥을 하시는. 영양밥이야. 그렇지. 네. 해장밥. 새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새신자 속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신자 소개. 네,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불려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야하하하 따쓱 멍키수달 라부밀 박명리 상림 삽진이 앞타칸트 열려라 열매 용준아빠 윤민남편 우지니 우분트 그 은명사 절작 천사연원님 카라카라짱 한상 1971 허접지식 소비자 행동하는 지성인 헤이즐넛 초콜릿 후후호 언론의 군 GOONTRAX IamLove 미미콩 트러스트 노원 WPQ 12님까지. 네. 힘들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옴 스테판을 원래 사랑한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늘상 뭐 1년 넘게 저희가 주구장창 매주 아재들과 함께 약 빨고 불을 지르고 유치하다 가면 대가리 도끼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 피 많이 나와요. 약자 죽여버려. 그렇죠. 찔러 죽이고 배 죽이고 막 쏴 죽이고 그렇죠. 즉사하죠. 볼 때마다. 좋죠. 저희가 좀 좋아하는 쌍욕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 주십시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을 지르고 불이 타오르면 불에 타 죽거나 네, 즉사하죠. 그럴 수 있죠. 피 많이 나와요.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무부 장관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2017년. 야,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이코노인가요? 고마웠어. 그렇죠. 야, 그러네요. 벌써 뭐 김프로쇼 2 한지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야, 벌써 김프로쇼로 과장님을 모시고 근데 저는 왜 불렀어요? 세 번째 맞는 해네요. 그런가요? 두 번째 맞는 해인가요? 횟수로. 네, 그렇죠. 분명히 잘렸는데 다시 복귀를 했어요. 잘렸다니 무슨 말씀을.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였는데요. 방금 막 말씀하신 뉘앙스는 왜 나였어? 왜 나였어요만 했어. 고마워. 야,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렇죠. 나라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김프로쇼에도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엄청납니다. 네, 어쩌라고. 역시. 네. 하여튼 뭐 새해에도 저희가 여러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잘 받아가지고 뭐 유쾌하게 진지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 사연들 많이 주십시오. 이미 내년 것도 사연이 좀 꽤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우리 여름 작가가 말씀하시기를. 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네. 더 많은 사연을 주세요. 네. 최 과장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I'm still hungry. 지난번에 사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소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얘기 나오면 좀 두려워요. 제가 이제 최희연 쇼 이런 걸로 독립을 시켜드리는 걸로. 네. 하루에 사연 5개씩 치고 막. 그렇지. 약속은 지키면 되잖아요. 아니 노예는 그냥 김엄마한테만 하세요. 왜 누굴 노예를 만들려고 그래. 그 약속을 본인이 지킬 것도 아니면서. 누가 지키든 지키면 되지.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일세. 약속 하청.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유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내주신 사연이 또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거든요. 묵직합니다. 네. 네. 사연도 굉장히 길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추릴 걸 추리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전부 다 소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뭐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20대 여성분의 사연을 듣고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중후반인 취준생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넉넉한 외가 덕분에요. 객관적으로 아버지 그분을 평가하자면 어머니 집안의 부를 많이 말아드셨습니다. 외가에 가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요. 삼촌에게 연대보증을 서줘 집안에 차용딱지가 붙은 횟수만 해도 4번이 넘습니다. 외할아버지 공장을 다니시면서 회사 대금도 갖다 쓰셔서 어머니가 공장을 그만두시고 어머니 퇴직금으로 그 돈도 메웠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도 꾸준히 어머니 돈으로 사업을 하셨고 집안은 부지불식간에 쫄딱 망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비를 못 낼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무능이나 집안의 어려움으로 그분에 대한 혐오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딱히 다정하거나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어요. 욱하시는 성격에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셨죠. 지금도요.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서는 괜한 자격지심이 드셨는지 폭언이 심해지셨어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밥을 먹다가 그분과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굉장히 거슬린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그분과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걸 꺼립니다. 정말 역겨운 건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집안이 기울면서 엄마랑 불화가 잦아졌고 어느 날 새벽 싸움 끝에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외할머니네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나가선 다음날 아침에 외가에서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몇 번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금이 2천만 원가량 나왔는데 그 돈을 그분 사업에 썼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부모가 맞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엄마가 그분의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프셨는데 암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아빠 밥을 차리는 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오죽하면 고3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갔어요. 언니랑 엄마는 우는데 저는 왜 슬프지 싶더라고요. 전 눈물이 평소에 많은 편인데도요. 아버지라는 걸 머릿속으론 받아들였지만 저는 아버지라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처럼 더 이상 아버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차리라 하시면 차려 드시라 하고 먹었으면 당연히 치워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밥을 달라시길래 싫다 했더니 애가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질 못하냐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닮은 건지 그 말을 들으니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알지. 그런 걸 못 배워서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받아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와 저 엄마 남동생은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와는 술친구도 하고 거리낌 없이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아버지만 보면 숨이 막힙니다. 엄마도 다 아시면서 놓지를 못하십니다. 이따금씩 아버지가 어머니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제 방에 오셔서 주무십니다. 저는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고 남이랑은 같이 못 자는데 거실에는 또 아버지가 계셔서 몇 시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동시에 혐오감이 들곤 하지요. 가족끼리 이야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워낙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시고 그분의 인생에는 50 넘는 평생 동안 본인밖에 없으시고 게다가 현재는 없고 10몇 년째 미래만 보는 분이시거든요. 요새는 그분께서도 힘이 딸리시는지 초라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전혀 안쓰럽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가 싫습니다. 저와 2년가량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그닥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폭력 가정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부모인데 이해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듣고 저랑은 생각이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에 얼마 있다 헤어졌습니다. 이런 가정사 탓에 지금까지 4번의 연애를 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남자친구들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 결혼하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 소스라치게 정색하게 됩니다. 지금 제 목표는 얼른 취직을 해 이 집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얼른 취직하고 언니와 제가 자리를 잡아야 엄마를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못할 거란 확신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길고 지긋지긋한 혐오와 의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최 원장님이나 김프로 김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겁은 나지만 드러내기로 결심한 만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긴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줄이기는 했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런 것 그렇게 같네요.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런 뭐, 아버지를 이거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나 그래요. 저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요? 왜요? 저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누가요? 이분이. 아 그래요? 거기 마지막에 네. 최 원장님이나 김프로 김 선생님께서 아마 방송 안 나오실 때 사연을 보내셨나 보구나. 네. 누가 허리 아프래? 자리를 비운 당신 탓이야.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겁은 나지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밑줄 쳐놨어요. 왜 겁을 내나?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네. 저희가 혼낼 거나 저희가 뭐라고 하실 거를 예상해서 겁이 나셨을까요? 그게 이제 전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혼날 것이다. 아버지 욕하거나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누구든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저는 요 겁이 다른 종류의 겁이 아닐까. 왜냐면 본인의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은 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셔라. 라고 혹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겁이 나는 걸까? 뭐 요렇게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저희가 혼낼 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최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겠다 싶기도 한 게 그분이라고 계속 호칭을 쓰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네, 저도 표시해놨어요. 저한테 나오고. 오는 한 내담자는 그 여자가라는 표현을 늘 쓴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한테? 네, 어머니. 그 여자가 그 여자. 네. 야, 그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그런 경우 있죠. 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길고 지긋지긋한 혐오와 의문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혐오와 의문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건데 꼭 벗어나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냐? 내일. 내일 집에서 나오시면 벗어날 수 있다. 집에서 벗어나면 네. 안 보면 생각보다 신경 안 쓰인다. 네 독립하셔라. 네. 이미 목표시기도 해요. 이분이. 네. 네. 꼭 벗어나야 되나?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혐오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네.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가지는 걸 왜 벗어나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그 벗어나야 제가 되나? 이제 요 부분을 줄이느라고 소개를 좀 안 드렸는데 그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질문을 주셨냐면 자기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들고 혐오스럽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이해는 하는데 네. 그래도 닮은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남하고 살기 적합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면 아마 더 견딜 수 없는 혐오로 이어질 텐데 이게 괜찮나? 이제 요거를 이제 물으신 거거든요. 그것도 알겠는데 그게 양면성인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무책임한 모습들, 그리고 욱하는 모습들, 엄마를 때렸던 모습들, 자기한테 손에 걸거치니까 옆에서 밥 먹지 말라고 했던 폭언들, 이런 모습들이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동일한 성격의 가장 안 좋은 발현인 거예요. 아, 네. 네. 정확한 하지만 표현입니다. 그 동일한 성격을 좋게 사용하면 장점인 거예요. 아버지와 닮은 성정이 있다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저렇게 무책임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비약인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은 아니에요. 네, 뭐, 근데 네. 아주 단점도 아니다. 네. 듣다가 동그라미 치면서까지 했는데 욱하는 성격에 집안에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셨죠. 접니다. 네, 네. 근데 뭐 제 성격 더럽거든요. 저도 인정해요.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버지처럼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집안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돈의 개념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주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 대학도 이제 졸업하고 의사도 되는데 이거 한번 써봐라 가지고 비교적 큰 돈을 줬어요. 다 날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나마 거기서 일부 빼가지고 대학원 학비 내서 그거 보존하고 나머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건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접었으니 다행이지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진짜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아픈 추억 있으시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한 어떤 성향이라는 건 있는데 그 성향이 그럼 뭐 도박을 하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도박을 하고 안 하고는 성향과는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너무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두가 되는 것이 의지의 문제로 이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인지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의지를 바꿀 수 있죠. 네,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들은 옳은 일인데 뭐 성향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안에 많은 손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떳떳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잘못된 걸 계속 욕하고 있어. 잘못됐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네.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그렇죠. 자기가 타당하고 옳아서 하는 건데 계속 그것들을 쌓아가면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조화를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면 아니 사실 제가 보기엔 계속 나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얘기고요. 네. 혐오할 수 있는 건 혐오해도 괜찮죠. 네. 근데 그거를 아버지라는 입장 하나 때문에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본인이 짐을 쌓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뭐 했다 해서 뭐 차 딱지가 붙은 게 몇 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세가 기울고 나서 이건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요. 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낼 사정까지 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다닐 때 일단 그 앞에 묘사했던 그 상황이 다 있었고 혹은 늦어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일이 다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들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이런 단어들을 다 그때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겪은 일로 지금 소화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이 옛날엔 외갓집이 부유해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이런 걸로 다 말아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 건지가 약간 조금 그건 그러네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집안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했는지는 조금 다른 사안일 수는 있겠다. 네. 특히 뭐 외가에 차압딱지 붙은 거 이런 건 뭐 본인이 본 건 아닐 테고. 네, 그렇죠. 근데 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의 원문을 봤을 때는 몸으로 많이 느끼셨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학비를 못 냈던 건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버지를 닮은 부분을 확인하고 이분의 메인 고민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아빠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분이라고 오랫동안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엄마 불쌍하다. 내가 빨리 언니랑 독립해서 엄마를 독립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플러스 나는 과연 정상적인 진짜 괜찮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남자친구들한테도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법만 들어도 몸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관계를 끊고. 그쵸. 네. 네. 이분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새로운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상당히 두려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겁이 난다고 하는 게 그런 두려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혐오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약간 의문이 붙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엄마가 아버지를 못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친밀감을 배우는 건 아빠보다는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친밀감의 특성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친밀감을 충분히 못 배운 부분이 조금 더, 물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아빠가 더 주된 원인일 수는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충분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일 문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를 엄마가 안 버려. 자기 생각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버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에 적기로는 엄마가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못할 거란 확신이 든다라고 적었어요. 네. 그 정도로 엄마는 절대로 아빠를 못 버릴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스스로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뭐 그런 어떤 경험들과 이런 패턴이 글에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걸 더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과연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게 있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내가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게 두려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도 가정을 꾸리고 이 꼴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더 크게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지금은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결혼이란 얘기만 나와도 본인이 이제 알러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친밀감에서 제가 문장을 읽을 때 제일 크게 다가온 얘기는 엄마가 아빠랑 관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엄마가 자기 방으로 넘어와서 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평소에도 잠을 못 자고 네. 남이랑은 같이 못 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개를 쉽게 끄덕이면서도 하고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엄마랑 같이 자는 거를 잠을 설칠 정도의 문제라는 게 뭘까? 네. 아까 제가 이제 엄마와의 친밀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혼자 자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자도 잠을 깊이 못 자. 네. 이게 꼭 모든 것을 친밀감을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암시는 해준다.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알러지 보이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저는 친밀감을 드러내는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이건 사실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본인의 예민함이 더해진 면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주로 그것들을 다 아버지라고 표장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전달을 일단은 받는데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친밀감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든 게 뭐였냐면 제일 길게 사귄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2년간 사귄 남자친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다. 나머지 뭐 4번의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은 없고 2년간 사귄 남자친구 얘기 잠깐 하거든요. 그 사람도 가정 형편이 약간 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데 그래도 부모니까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을 듣고 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엄마하고 비슷한 걸 좀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저걸 만약에 저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가 수긍하는 기색이 나 스스로에게 느껴지면 나도 똑같아진다. 난 그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런 둘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만들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라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고개는 당연히 끄덕이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2년의 교제보다 깊은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2년의 교제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만들어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밀감의 부분이 조금 더 명료하게 나오는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럼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면 그거를 뭔가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위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건데 다만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반복된다라는 걸 알면서 경험하는 거랑 그걸 모른 채로 경험하는 거랑 당연히 후자인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죠. 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를 고착시키는 경향이 높아지는 거죠. 아버지의 무책임함과 폭력적인 모습,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불쌍하지만 그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엄마에 대한 답답함도 그것도 일종의 상처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10수년 이상 상처를 계속해서 아물지 못하고 또 상처나고 아물지 못하고 또 상처나고를 반복해 왔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먼저 아물게 치료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
이거는 내가 타고난 성정이 우리 아빠랑 똑같이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할 거야가 아니라 10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다쳐왔던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 네. 그게 일종의 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갑자기 구딜 헌트나 뭐 다른 영화에서 네. 흔히 나온 대로 네. 네 잘못이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한참 네. 그 구딜 헌트에서도 그 얘기하니까 알아요? 나는 안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 그걸 느끼라고 그냥 그렇죠. 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엔 주인공이 울잖아요. 네. 그제서야 이제 그렇죠.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느끼라는 거. 그런 순간까지 다가가게 네.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나. 네. 진짜 친밀감이나 관계는 내가 상처가 나고 또 덧나고 또 덧나고 또 덧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골마 있는 상처가 여전히 있는데 다리가 예를 들어 골맞다고 칩시다. 나는 멀쩡히 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치료를 하고 나서 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신 것처럼 오픈하고 내 잘못이 아니었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위로받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조금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상황을 좀 보면 엄마가 바뀔 수 없다는 거는 일단 쭉 10수년 살아온 걸로 증명이 좀 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다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한테서 물리적으로 독립을 빨리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거를 뭐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으로 본인의 상처가 좀 치유되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해서 엄마를 이렇게 좀 떼우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한 생각 이런 거 아니고 네. 빨리 어떻게 해서 수를 내서 본인이 조금 독립을 하셔가지고 네. 뭐 그렇다고 내가 이제 아예 연을 끊고 살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로 인정을 하고는 지내되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안 좋은 것을 답습하지는 않겠다. 절대로 나는 이런 걸 발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좀 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행동을 하시는 게 물리적으로 독립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마음만 먹는 거라면 상처가 났는데 딱지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데 거기를 자꾸 뛰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샤워를 하면 안 돼 일단.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서 연애를 또 해. 그랬을 때 최고의 조언을 해주고 힘을 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최악의 말을 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 최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착인 것 같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플랜 A를 가동 안 하고 계속 플랜 B, C를 계속 해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버지랑 똑같이 말대꾸하는 거거든요. 그냥 플랜 A가 있지 않았을까? 플랜 A? 그러니까 뭐 뭔가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엄마에게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상태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또 정말 실망스럽게도 보험금을 막 써버리고 했을 때 난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또 그걸 곱씹다 보면 나 아버지가 너무 싫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지나가 버리고 때늦어 버린 나의 증오와 어떤 여러 가지가 섞인 애증이 섞인 나의 상태에 대해서만 100%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글에서 결론 내신 것처럼. 대부분 다 얘기하듯이 지금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달을 할까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고 네네. 저도 현실적으로 이분한테 조언을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오히려 좀 고약한 요청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엄마를 독립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엄마를 아빠로부터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을 뿐이지 액션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랑 못 떨어지는구나에 대한 핵심도 충분히 파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엄마가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떨어뜨리면 목표 달성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자기랑 언니가 결국은 엄마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원치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 공격으로 엄마를 정말 적극적으로 독립시키도록 먼저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해라 라는 것이 제가 주문하고 싶은 목표인데 사실 그것에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하라는 뜻이죠. 언니와 자기가 엄마를 독립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약간 자기가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멍해를 쥐고 있다고 말하는 상태를 자꾸 더 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난 왜 이럴까? 아버지나 엄마 모두에게 원망스럽고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다를 더 과장해서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덧붙여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엄마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래서 여기서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너무 회의감이 들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집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말로 결론이 내질 수 있는 말인데 자꾸 자기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빠는 한 사람이고 네. 엄마랑 나랑 언니는 또 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요 세 사람은 피해자예요. 음.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기에는 엄마랑 아빠는 한 편이고요. 네. 나머지는 둘이 꼭 한 편인지 둘이 각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혼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엄마를 끼려고 그래.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피해자 입장으로 자기는 자꾸 머리를 구상하는데 오히려 냉정한 현실은 엄마도 밉고 그야말로 엄마가 가해자인 요소도 다분히 많다. 네. 그리고 언니도 껴요. 어느 순간. 그렇죠. 언니랑 자기가 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또 자기를 분리시키거든요. 제가 엄마- 볼 때 그 문장에서 그 아버지가 심근경색 고3 때 났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엄마랑 언니는 울었대요. 그때는 셋이 한 편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겁이 난다고 하신 게 뭔지도 이해가 가는 게 홀로 서야 되는데 시도해 본 적 없고 그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한 거 아닌가 혹시나. 그래서 이럴 경우엔 이렇게를 묶어놓고 이런 경우엔 나를 여기에 껴서 놓고 하면서 어쨌든 자기를 적대하거나 자기에게 장애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기 혼자 나머지 모두를 대적하는 구도는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네. 본인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한 누군가 잠을 못 잔다 이러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누구가 자기 편인가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자꾸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친밀감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 있는 본인 나름대로의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물리적으로 어딘가 독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인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 오신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네. 하루빨리 독립을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그들의 삶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들은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게 발현이 되면 최악이지만 그걸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바꿀 수 있고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독립을 시키라고 주문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마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저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이분은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2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부모인데 이해해야지. 라는 말과 거의 흡사한 말을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때 과연 엄마를 다시 안 볼 생각하고 혼자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좀 옹호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이분에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아직 네네. 미성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스스로도 사회 경험이나 독립할 만한, 자립할 만한 물적 토대가 없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었으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선 엄마랑 나를 한편으로 묶고 저 상황에서는 내가 나인 것처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행히도 스스로 망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오셨다. 그럼요. 그거는 네.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네.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독립이란 게 네.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독립이란 것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이미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겠고 물리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되신 이후에는 내가 나를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키기 위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일 거라고 봐요. 네. 그걸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해야 되고 어떤 다른 행동이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깊게 다쳐왔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네. 물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은데 막 성급하게 이제 독립을 했다가 오히려 더 헝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제 지낸다면 그 동안에 상담을 하는 거는 도움이 좀 되나요? 그렇겠죠. 예, 상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언제쯤이면 독립이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공간적인 독립만 한다고 과연 독립이냐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될 테니까. 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좋은 방향은 부모에 대한 정보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그냥 하는 거고, 관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엄마와의 관계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푸는 게 아니라 뭐 남자친구나 뭐 동료나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로 반영되는 거. 본인도 이제 자기에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푸는 것을 얘기를 하지, 지금 실제 엄마와 실제 아빠와 어떻게 관계하는 이런 얘기에 핵심을 많이 두지 않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옛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결국 그분들은 안 변하실 거예요. 네.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인생이 바뀔 리도 없고 네. 지금부터는 내 인생과 나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나도 비슷한 걸 지니고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나의 삶이 펼쳐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많은 걸 차단하면 그게 오히려 나의 관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는 조금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게 나는 닮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뭔가를 행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왜냐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도 없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흘려서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본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의지가 조금 더 붙으면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키우실 충분한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스스로의 존엄을 잘 지켜오신 겁니다. 네. 뭐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담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약간 맛보기 얘기를 좀 드리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존적이에요. 근데 안 좋은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상담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제부터 독립하세요 그러면 독립 안 해요. 못 해요. 네. 그럴 때 치료자로서의 제일 1차 목표는 의존의 대상을 그 상대에서 치료자로 옮겨오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치료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의존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해서야 옮겨오지, 완전 딴판인 사람인데 무슨 그 의존의 대상이 되겠어요. 자기가 의존하려면 뭔가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 의존의 대상이 그래도 자기한테 꽂혔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슷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 보이는 어떤 면들을 치료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 의존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노력을 초반에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존을 바꿔서 어느 정도 치료자를 의존하게 되면 치료자는 그 의존을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리는 도움을 주죠. 원래 의존의 대상은 오히려 그걸 착취하는 데 쓰지만 치료자는 그것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긴 서론을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너가 지금 엄마를 아빠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네가 아빠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굉장히
아빠 같은 사람으로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를 띄워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의존적이거나 그렇게 상황상으로도 안 좋은데도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알겠어요? 글쎄요. 부부 사이의 일은 사실은 둘밖에는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은 어렵겠네요. 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들려온 우리한테 전해온 얘기로는 아버지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맞추는 거죠. 이게 약간 저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특성의 부분이 좀 맞아떨어졌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남의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를 독립시키려면 자기가 가학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엄마의 그 요소를 끌집어 당겨서 자기한테 옮겨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허망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도달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엄마를 독립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아빠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일단 그 엄마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본인이 뭔가 독립을 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을 얘기하고 막 쭉 하다 보면 이제 하고 드는 생각이 내가 괜히 그런 데에 몰두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얻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은 놓고 자기 자신의 독립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상담의 이제 여러 과정, 제가 이제 맛보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좀 찾아가셔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을 좀 만나서 뭔가를 활동을 하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독립이라면 독립, 다른 것들을 좀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거나 치유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독립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 것 같네요. 그러면서 차차 본인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텐데, 그러면서 본인 안에도 약간 의존적이거나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글 전체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뭔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데 매혹당하는 기분의 어떤 존재가 있다 할까요? 엄마와 비슷한? 그래서 좀 그런 걸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런 게 있어 인정을 하고, 근데 내가 그런 의존적인 성향을 조금 나 스스로가 좀 떨쳐내면서 나 스스로 홀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우리가 성향을 자꾸 이제 부정적인 성향, 긍정적인 성향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향은 중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거를 뭐 어떤 나쁘다,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할 때의 포장으로 너무 매이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다듬어 나가느냐의 핵심인 것이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운 내시고 저희가 뭐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김진애 박사님 편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써주셨거든요. 의지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리시니까 아직은 뭐 앞으로 잘 이렇게 본인을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응원해드리고 경주 한번 가시죠. 경주 한번 가야지. 그래. 경주 한번 갔다 오세요. 콧바람 쐬면서 잠깐 다녀오십시오. 혼자라도 좋으니까 좀 가서 이렇게 좀 떨어지셔가지고 사우나도 하시고 찜질도 하시고. 경주 청담 펜션 숙박권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새해가 밝지 않았습니까? 다녀오십시오. 정말 그 격려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욕 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무튼 뭐 저희 겁내셨던 것만큼은 아닐 거라고 믿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겁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라고. 해치지 않아요. 아무튼 뭐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상담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더 힘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충성.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노력해가지고 상담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면 또 차도가 있으신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AS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새해 또 새로운 사연 가지고 찾아오고요. 올 한 해는 또 이렇게 조촐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하여튼 마무리 이틀 남은 거 정리 잘 하시고. 야, 더 덥군요. 저희는 새해에 또 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음이 건강할 때 사랑도 건강하니 우울할 땐 창문을 열어라. 바람의 슬픔을 실려 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기대자.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 난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 난다. 마음이 건강할 때 사랑도 건강하니 우울할 땐 창문을 열어라. 바람의 슬픔을 실려 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기대자.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 난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 난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 난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향기가